그런 내용이죠. 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일시 중단 문제가 상당한 지금 갈등을 유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를 했다라는 소식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현안. 해당 상임위원회가 바로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인데요. 자, 집권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먼저 신고리 원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주민 대표로부터 입장 들었는데요.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주민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우선은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네. 사회 쟁점이 될 거라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네네. 다만 대한민국의 에너지, 그다음에 환경 문제, 그리고 국민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지역의 언론이라고 민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게 지금 현재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어요. 네.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실제로 부산, 울산 지역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지금 부산과 울산 지역에 굉장히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예. 반경 30km 이내에 무려 300만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원전 지역에 인구가 밀집돼 있는 형태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런 안전 문제를 고려한다면 또다시 거기에다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에 대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몇 가지 괴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력 대란 얘기.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무슨 방사선 치료 같은 원자력의 의학적 활용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예. 지금 나오는데 네. 우선 소위 얘기해서 전력 대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비율이 20% 중반대예요. 네. 전력 예비율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오늘 근데 우리는 몇 년 전에 블랙아웃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잔상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설비 용량을 늘려온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은 1.5% 느는데 우리가 전력 설비 용량은 배 이상을 지어온 겁니다. 계속요. 네네. 그래서 지금 2000년대 2012년, 13년 이후부터 매년 설비율이 15%에서 지금은 25%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대란은 없다는 말씀이시고 전기요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 문제인데 마찬가지죠. 전기요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정부가 원전을 추가해서 짓지 않겠다는 거지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다 가동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도 추가로 어떤 현재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노후화된 거는 폐쇄하고 예. 기존의 것들에 대한 미세먼지 기준을 좀 환경 기준을 높이고 신규 것들은 최소화돼 불가피하게 지어할 경우에는 네. 환경과 관련된 기준을 높은 아주 새로운 것들을 짓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에너지 믹스라고 해서 석탄, 원자력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등 이것들에 대한 믹스 정책을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 현실성 있게 하겠다는 거지. 당장 1, 2년 내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원자력 발전소를 닫거나 또는 화력 발전소를 다 문 닫게 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방사선의 의학적 활용은 이건 원전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전혀 관련 없는데. 네,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제가 작년에 우리가 이 누진세 체계를 개편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이제 3단계 3배수로 누진 단계 개편해서 금년에 아마 8월달 9월달에 가정용 전기요금을 받아보시면 전기요금이 줄었구나라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도시 생활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지금 주민 대표하고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말씀이 그리고 또 이런 여론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공론화 과정 거치는 거 다 좋은데. 네. 그러면 이미 들어간 신고리 5, 6호기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어떤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예. 그건 공론화정을 통해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건데 이미 신고리 5, 6호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20대 국회 또 19대 국회 때문에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필요하지 않다. 전력 수요에도 필요하지 않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원자력 과다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한 안전 위험이 확정될 때까지 지진에 대한 우리가 검사나 이런 게 끝날 때까지 공사를 더 이상 지속하지 말라라는 요구를 이미
그 19대 때 그리고 20대 들어와서 저희가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구성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신고리 오리코기 현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간 지금까지 돈이 얼마고 거기에 얽혀 있는 일자리가 몇 개인데 뭐 이런 그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들어간 비용이 적게는 한 1조 5천억에서 한 2조 원을 넘는 비용이 네. 사회적 매물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자, 근데 우리가 그런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 아니면 그 비용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지어야 될 건지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는 90% 이상 다 지은 걸 아예 활용을 안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 가동을 하지 않는 나라도요. 자, 그리고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법적 정당성인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중단을 결정하고 이러는 권한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있는데 지금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완전히 제껴놓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금 드라이브 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국무회의에서 검토했고요. 거기서 국무회의에서 논의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서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죠. 근데 지금 뭐 야당이나 일부 언론은 국무회의에서 세 사람밖에 얘기 안 하고 잠깐 얘기한 것밖에 더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옛날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전부 다 받아쓰기만 해놓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 하셨나요 옛날에? 알겠습니다. 원전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이 또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 기회를 또 기약을 하고 또 하나의 정책 현안이 한미 FTA 문제인데 자 일단 이거부터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 성명 내용을 보면 이건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 또는 수정 협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개정 협상이라는 것은 이미 한미 FTA 협정문 내에 각국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네네. 언제든지 협정의 내용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협정 내용을 개정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수정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나 철강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요 부분에 한해서만 조금 바꾸자 이런 그러니까 그 요구인가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리니고시에이션, 그러니까 재협상이라고 할 때는 완전히 새로 바꾼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미국 측에서도 이번에는 부분 수정,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부분만 바꾸자는 개정 협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튼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나 철강을 염두에 두고 개정 협상하자고 지금 요구를 해 왔는데 그건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 협상을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네네. 그런 협상을 응해야 되는 거죠. 30일 이내에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응해야 되는 거고 응하고 나면 서로 간의 사실관계를 놓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제 그렇게 테이블에 앉으면 미국 쪽에서 당연히 자동차나 철강을 문제 삼지 않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야겠죠. 그래요. 우리가 사실관계에서 맞지 않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다라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협정의 내용을 부당하게 어겼거나 또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설득해야 되는 거고요. 또 협상을 하게 되면 개정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도 얘기할 게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상품 교역에서 미국이 계속 적자폭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1년 그러니까 FTA 협상 체결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품 수지가 배 이상, 2배 이상 늘었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서비스 수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경상 수지하고 얘기할 때는 무역 수지가 있고 그 상품 수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 수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무역 수지에 근데 이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에 69억 불 적자를 보던 게 작년에 우리가 107억 불 적자를 봅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의원님. 그러니까 미국은 상품 교역에서 아쉬운 거고 우리는 서비스 교역에서 아쉬운데 그래서 그럼 개정 협상을 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그러면 당신은 상품 교육이고 우리는 서비스 교육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범위가 넓어져서 사실상의 재협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서로 이익의 균형성을 맞추기 때문에 이미 양국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FTA라는 것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당신들이 상품으로서 손해를 봤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서비스 분야에서 당신들이 이익을 본 거 아니냐.
그런 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미국의 그 국제무역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USITC라고. 무역 대표부 말고 또 무역위원회가 있습니까? 미국 네. 국제무역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한미 FTA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만약에 지금 이제 그 2015년 기준으로 280억 불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봤거든요. 네. 근데 안 그랬다면 440억 불의 무역 적자가 났을 거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상품에서 적자를 볼 거를 한미 FTA 때문에 적자를 덜 봤다 이런 게 미국 내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미국이 우리에게 상품적 그 수지에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네. 그 FTA 협정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튼 그 재협상이나 개정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미국한테 끌려가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자신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이런 논리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네. 한미 동맹이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동맹과 경제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마치 우리는 이 한미 관계 전체를 보고 그래도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데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양보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다. 저는 이미 지난번 워싱턴 갔을 때도 미국 사람들에게 동맹은 동맹이고 그 경제 통상 이슈는 경제 통상 이슈로 따로 돼야 된다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만에 하나라도 조금 협상 결과를 바꾸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또 FTA가 미국하고만 맺은 게 아니라 뭐 EU하고도 맺었고 여러 나라하고 또 맺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게 다른 데서도 보니까 그 부분적으로 더 개정하자고 나설 가능성을 우려를 하던데 이거는 기우입니까? 그거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요. 네. 한미 FTA가 우리에게도 그 어떤 족쇄가 있지만 그게 여기 레츠 조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역진하지 못하게 한다는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유시장에서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라리 한미 FTA를 깨면 몰라도 이것을 그 기존의 시장 개방을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간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협정문 자체 내에 그 협정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그대로 방어 논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잠깐 깬다는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깨버리자 이렇게 나설 가능성 이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트럼프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기 되게 어려울 거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의회를 거쳐가야 된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합의가 있습니다. 즉, 그 한미 FTA로 손해를 보는 측과 이득을 보는 측이 있고요.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로 뭐 최악의 경우 깰 수 있다는 걸 카드로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쉽게 깨기는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었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는 한미 FTA가 아니라 나프타가 지금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나프타부터 해결한 다음에 아마 우리 쪽에 연가 그 얘기를 해올 거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직공으로 들어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협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응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좀 이후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개정 협상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응하는 게 30일 내에 답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하고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협상이 언제 들어갈지는 조금 더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30일 내에 우리가 답변 준다는 건 그 개정 협상을 할지 말지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거고.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몇 달 걸린다 이런 거죠. 그거 뭐냐면 하겠다고 하는 순간 이제 미국이 이 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서 30일 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합의 이전에 또 보고를 해야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을 언제 시작할지는 의회 보고 시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게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협상도 의회를 다 거쳐갑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그 통상협상에 대한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걸 의회의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거기 때문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2000년대 2012년, 13년 이후부터 매년 설비율이 15%에서 지금은 25%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대란은 없다는 말씀이시고 전기요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 문제인데 마찬가지죠. 전기요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정부가 그 원전을 추가해서 짓지 않겠다는 거지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다 가동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도 추가로 어떤 현재 그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노후화된 거는 폐쇄하고 예. 기존의 것들에 대한 그 미세먼지 그 기준을 좀 환경 기준을 높이고 신규 그 것들은 최소화돼 불가피하게 지어할 경우에는 네. 그 환경과 관련된 기준을 높은 아주 새로운 것들을 짓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에너지 믹스라고 해서 또다시 거기에다 신고리 오리고기를 건설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에 대한 그 우리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몇 가지 괴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력 대란 얘기.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무슨 그 방사선 치료 같은 그 원자력의 그 의학적 그 활용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예. 지금 그 나오는데 네. 우선 소위 얘기해서 전력 대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비율이 20% 중반대예요. 네. 전력 예비율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오늘 근데 우리는 몇 년 전에 블랙아웃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잔상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설비 용량을 늘려온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은 1.5% 느는데 우리가 전력 설비 용량은 그 배 이상을 지어온 겁니다. 계속요. 네, 그런 내용이죠. 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일시 중단 문제가 상당한 지금 갈등을 유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를 했다라는 소식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현안. 해당 상임위원회가 바로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인데요. 자, 집권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먼저 신고리 원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주민 대표로부터 입장 들었는데요.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주민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우선은 이 문제가 굉장히 그 민감한 문제고 네. 그 사회 쟁점이 될 거라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네네. 다만 대한민국의 그 에너지, 그다음에 환경 문제 그리고 국민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지역의 언론이라고 그 민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우리가 좀 그 살펴야 될 게 지금 현재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어요. 네.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포괄적으로 실제로 그 부산, 울산 지역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지금 부산과 울산 지역에 굉장히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반경 30km 이내에 무려 300만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원전 지역에 인구가 밀집돼 있는 형태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런 안전 문제를 고려한다면 석탄, 원자력, 그다음에 그 신재생 에너지 등 이것들에 대한 믹스 정책을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 현실성 있게 하겠다는 거지. 당장 뭐 그 1, 2년 내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원자력 발전소를 닫거나 또는 화력 발전소를 다 문 닫게 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방사선의 의학적 뭐 활용은 이건 원전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전혀 관련 없는 내용. 뭐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제가 그 작년에 우리가 이 누진세 체계를 개편했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그 현재 이제 3단계 3배수로 누진 단계 개편해서 금년에 아마 그 8월달 9월달에 가정용 전기요금을 받아보시면 전기요금이 줄었구나라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도시 생활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지금 주민 대표하고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말씀이 그리고 또 그 이런 뭐 여론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뭐 공론화 과정 거치는 거 다